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2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1번은, 경감승진 기출문제 출제됐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450페이지에 2010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경감승진 기출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모든 논점을 다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10년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례 21번하고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 45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갑은 적법한 석유 판매업자이다. 적법한 석유 판매업자라고 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한 석유 판매업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452페이지에 있는 석유 사업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사업법 제10조 1항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논점이 없습니다. 갑의 종업원 을이 10,000리터의 기름을 실린 유조차를 운행하던 중에 10,000리터의 기름이 실린 유조차를 운행했다라고 했는데 종업원 을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 판매업자는 갑이고요. 기름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상태 책임과 관련돼서 소유자로서 석유 사업자 갑의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종업원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유조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점유 보조자로서 그에 따른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결빙된 도로를 과속 운행하다가 과속 운행이라는 행위를 했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경찰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위자 책임이 현재 종업원 을에게 인정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석유 판매업자 갑은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로서의 종업원 을의 행위에 대한 지배자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유조차가 전복이 되었고, 유조차 전복에 대한 내용은 아주 익숙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유조차에서 유출된 기름이 병의 농지로 흘러들어가서 농지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의 위험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현재 오염되어 있는 농지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름 자체도 역시 위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의 측면하고 농지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게 되는데, 기름의 측면을 보시게 되면 기름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점에서 갑의 상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기름에 대한 현재 점유 보조자가 종업원 을이라는 점에서 을의 상태 책임도 인정될 수 있겠고, 두 번째, 기름 말고 오염되어 있는 농지 측면을 보시게 되면 농지 주인 병에게 과연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비정형적 사건으로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설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의 농지 인근에는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의 농지가 상수도 취수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비라도 오는 경우에는 농지에 흘린 기름이 인근 지하수와 취수원은 바로 위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오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기서 위험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경찰상 위해 발생 문제입니다. 이때 위해는 이미 발생한 장해와 그리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위험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요, 위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취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해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문제로서 경찰상 위해 발생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고요. 설문 1번을 보시게 되면 위 사고가 있음에도 갑, 을, 병이 갑은 석유 판매업자입니다. 을은 종업원이고 병은요 농지 주인이 되겠죠. 아직까지 오염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석유사업법 제15조에 따르게 되면은 현재 기출문제에서는 15조가 등장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참조조문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15조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 등은 그에 따른 오염 상태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방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384페이지에 있는 사례 21번의 참조 조문을 통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방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행정청이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지하수와 취수원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갑, 을, 병 중에서 3명 중에서 최소한 2명 이상의 복합적 책임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이와 같은 오염 방제 조치 명령을 할 것인가, 경찰권 발동의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수 책임자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경찰 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의 재량으로 해결이 됩니다. 재량에 속하게 되는데 과연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할 것인가, 이 재량권 행사를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건 기출문제니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 제거가 가능한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례 21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 1번까지 읽었습니다. 2010년도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설문 1번까지 읽었는데 384페이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석유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똑같고요. 그러던 중에 갑의 종업원 을이 10,000리터의 기름을 유차에 싣고 배달하던 과정에서 밤새 내린 눈으로 결빙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거죠. 따라서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길 옆에 도랑으로 굴러서 유조차량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 동일합니다. 이 사고가 유조차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병 소유의 농지로 흘러들어가 농지 대부분이 오염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데 병의 농지 인근에는 식수로 사용되는, 여기도 지하수 등장하고 있죠. 지하수 등장하고 있고, 더구나 병의 농지가 상수도를 위한 취수장과 연결, 여기도 취수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 완전히 동일합니다. 만일 비라도 오는 경우에는 농지로 스며든 기름이 인근 지하수나 취수원으로 흘러들어,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경찰상 위해 발생의 문제라고 했었고요. 식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차이 있는지 잘 보세요. 450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 384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위 사고가 있은 후에도 갑이나 을, 병이 아직까지 기름에 오염된 토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뭐예요? 방제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제조치 의무가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거기 보시게 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죠. 수질보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질보존법 제15조에 근거해서 15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방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질보존법 15조 2항에 따른 의무를 현재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할행정청은 밑줄 그세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죠. 이 부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밑줄 그시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서 오염된 토양의 제거, 그리고 지하수와 취수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2010년도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2010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무엇만 묻고 있냐면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것인가 해서 논점이 하나입니다. 어떤 논점이 있나요? 다수 책임자 경합이라는 논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례 21번을 보시게 되면 다수 책임자 경합과 함께 무엇을 묻고 있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률 여부 논의를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설문 2번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 설문 2번 보도록 합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기름 제거를 위해서는 신속한 방제 작업이 필요한데 사고 발생 지역에는 안전하고 신속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와 같이 농지가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되어 있는 농지의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은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제 업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갑, 을, 병 중에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한다고 할지라도 방제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방제 업체가 없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인근 지역의 방제 전문 업체인 정에게 방제 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방제 전문 업체 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사례 18번, 19번에서 긴급권 발동에 대한 논의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 계실 겁니다. 여기서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을 묻고 있는데 384페이지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고 발생 지역에는 신속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고, 이때 인근 방제 전문 업체 사장인 정에게 방제 명령할 수 있게 하는가 완전히 똑같죠. 예,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경감승진 기출 문제에서 설문 3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 사건이 있은 후에 갑은 석유 판매업을 그만둘 생각으로 업소를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영업 양도가 있었고요. 한편 갑은 양도하기 전에 석유사업법 제29조의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돼서 2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사업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죠?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가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로서, 즉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와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할행정청은 갑이 양도 이전에 석유사업법 29조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양수인 을에게, 즉 승계인 무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발령했다.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그에 따른 결론만 도출하라고 했습니다. 결론만 도출하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은요,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를 들어가서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 여부 기준설에 따른 논의를 하시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있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시행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날 것이고 법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이 결론만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384페이지에 있는 설문 3번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양쪽을 비교를 해가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설문 1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라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13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사례 21번도 13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제 오류입니다. 그 내용은 사례 21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례 21번으로 돌아오시고요. 384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셨는데 뒤에서 2010년도 기출문제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밖에 없습니까? 설문 1번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률 여부 원칙 관련된 논의가 살짝 더 추가될 것이고 나머지는 기출문제와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84페이지 밑에 있는 관련 법령 참조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직법 제2조 6호 나와 있는데요. 2조 6호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2조 6호는 농지주인 병에 대한 방제조치 명령의 근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농지주인 병에 대한 방제조치 명령의 근거. 농지주인 병에 대해서 만약에 상태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경우에 말이죠. 농지주인이 어떤 경찰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럼 농지주인 병은 행위 책임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태 책임 논의 들어가겠죠? 여기 상태 책임 논의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석유 판매업자 갑 또는 종업원 을이라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농지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농지는 분명히 위험물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농지주인 병에게 이 위험물 농지와 관련돼서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논점이 있어요? 상태 책임에 있어서의 논점은 3개라고 했습니다. 사례 19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3자 또는 자연재해에 따른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정형적 사건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는요, 잠재적인 위험 상태가 실현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소유권 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잠재적인 위험 상태 실현이나 소유권 포기와 관련된 논점은 없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문제예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 인정 여부, 그 확대 제한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만약에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지주인 병도 경찰 책임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 농지주인 병에게 경찰권 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설문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참조전문을 다 뒤져도 농지주인 병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조 6호는 뭐와 관련된 문제라고요? 농지주인 병에게 경찰권 발동할 때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주인 병에 대한 방제조치 명령의 근거로서 2조 6호가 사용될 겁니다. 옆에 괄호 여시고 뭐라고요? 개괄적 수권조항. 아시겠죠? 개괄적 수권조항. 그 다음에 이제 5조 1항 나오는데요. 예, 5조 1항. 예, 5조 1항은 이제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요건 이제 설문 2번과 관련된 문제예요. 설문 2번에 방제 전문업체 사장인 정에게 방제 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이게 논점이 뭐라고 했죠?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죠. 근데 긴급권 발동에도 뭐가 있어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있죠.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우리 사례 19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례 19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거기는요. 예, 도로교통법 35조에 뭐가 있었어요? 긴급권 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따로 있었습니다. 긴급권 발동에 있어서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긴급권 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찰특별법상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수권 조항, 즉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권 발동에서 개괄적 수권 조항은 뭘로 논의합니까? 2조 6호로 논의합니까? 아니죠. 5조 1항 제3호로 논의하죠. 예, 됐습니다. 그럼 옆에 써놓으세요. 5조 1항 제3호. 5조 1항 제3호 밑에 참조전문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설문 2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설문 2번 오른쪽 화살표 치시고 예, 방제 전문업체 정에게 방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방제 전문업체 정에게 방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괄호 열고 예, 경찰 긴급권 발동의 예, 개괄적 수권 조항 경찰 긴급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 조항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언제 사용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경직법 2조 6호는 누구한테? 예, 농지주인 병에게. 그 다음에 경직법 5조 1항 제3호는 누구에게? 방제 전문업체 정에게 경찰권 발동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예, 수질보존법 제15조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옆에 써놓으시고 예, 금지조항입니다. 금지조항 오른쪽 화살표 치시고 부작위 의무 부과죠. 부작위 의무 부과. 그런데 제1호를 보시게 되면 밑줄 긋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수역에 그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누출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즉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제품을 누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누출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15조 1항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 제1호 밑줄 그시고 행위로 인하여 밑줄 그시고 공공수역이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오염은 안 됐습니다. 농지 오염이 아니에요. 지금 뭘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따가 보시게 되면 지금 설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취수원 있잖아요. 취수원 이와 같은 지하수와 취수원은 지금 수질보존법에 따른 공공수역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포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를 오염시켜서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공공수역을 오염시켜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수역이 밑줄 그시고 농지는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수역이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까? 공공수역은 아직 오염 안 돼 있죠. 비라도 내린다면 공공수역으로서의 지하수와 취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밑줄 그시라고 했어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그 행위자의 사업주 밑줄 그세요. 사업주는 방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염 방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설문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설문 1번 밑줄 그시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밑줄 그신 다음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질보전법 15조 2항 위반이죠. 그렇죠? 예, 수질보전법 15조 2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망 들어가는 거죠. 사망에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는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위자 등이 이 행위자 등에서 뭐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위자로서 현재 유처를 전복시킨 종업원 을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위자 등에서 행위자예요. 행위자. 그 다음 이제 등에 뭐가 있었냐면 그 행위자의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 등에는 누구? 종업원 을과 함께 석유 판매업자 갑이 포함됩니다. 이 행위자 등이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게 뭐예요? 요건입니다. 요건. 그렇죠? 예, 요건인데 당의 행위자 등에게 방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밑줄을 그시고 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설문 1번이라고 쓰시고 설문 1번. 설문 1번에서 예, 석유 판매업자 갑 및 종업원 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규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문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법적 근거를 물어봤어요. 이때 석유 판매업자 갑 및 종업원 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바로 수질보전법 15조 3항이 된다 이거예요. 여긴 뭐가 있어요?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어요. 그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뭐뭐 등장했어요? 갑을 병 등장했잖아요. 갑과 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수질보전법 15조 3항에 있습니다. 병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뭘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왼쪽 페이지에서 경직법 2조 6호 사용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갑, 을은 뭐예요? 수질보전법 15조 3항. 병은 뭐예요? 경직법 2조 6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석유란 뭐 읽어보시면 되고, 석유 제품이란 읽어보시면 되고, 석유 판매업이란 읽어보시면 되고, 예,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10조, 이것도 뭐 논점 걸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1항 보시니까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랑 관련된 문제죠? 설문해 보시게 되면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석유 판매업을 행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예, 이쪽엔 논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다 지워버리세요. 13조. X 쳐버리세요. 예, 왜 13조를 가지고 등장하냐 이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엄연히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문제가 교수님 사례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설문 보세요. 설문 뭐라고 돼 있는지 설문해 보시게 되면은 설문 3번에서 석유사업법 29조에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돼 있어요. 유사석유 제품 29조. 29조에 따른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돼서 제재처분을 하게 되면은 석유사업법 13조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유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밑에 요건 보세요. 386페이지에 13조 예, 사망의 요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식경제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 판매업자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문 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6개월 사업 정지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6개월 사업 정지한 것처럼 보여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밑에 갑코에서 제3호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3호 말고 갑코 다 뒤져봐도 29조 없어요. 3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조 4항에 따른 취급 석유 제품이 아닌 석유 제품을 판매했다. 이 부분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조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0조 4항에서 예, 석유 판매업자는 취급 석유 제품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급 석유 제품을 신고한 거 말고 다른 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걸리면은 13조에서 이런 식의 재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0조에 4항이라고 되어 있지 29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거기 10조 4항 밑줄 그시고 나서 화살표 당겨서 29조 X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29조의 유사 석유 제품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도 아닌 걸 갖다 놓고 나서 이걸 갖고 풀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34조입니다. 그래서 13조 이렇게 해놓고 나서 13조 이거 아니고요. 예, 몇 조로 간다고요? 34조로 간다고요. 34. 이게 맞다 이겁니다. 이거의 요건은 뭐냐면 이거의 요건은 10조 4항이에요. 10조 4항 위반인데 이거의 요건이 뭐냐면 29조 위반이에요. 29조 위반. 이쪽이라고요. 이쪽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설문 3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문 3번에 보시게 되면 설문 3번에서 29조에 따른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령이 잘못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행규칙 보시게 되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별표 1은 법 13조 3항 제3호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시행규칙도 이 시행규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행규칙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시행규칙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시행규칙. 이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시행규칙 보시게 되면 1회 위반하면 1개월, 2회 위반하면 3개월, 3회 위반하면 등록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13조 3항이기 때문에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갖고 풀 수가 없어요. 다 지워버리고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다 지워버리시고 기출문제도 오류였던 거죠. 그러면 참조조문까지 받고 그러면 우리 답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안을 보시면 우리 답안 3페이지 설문 1번에서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을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이렇게 3단계로 푸시면 돼요. 갑을 병이 나오죠. 그쵸? 첫 번째 1단계에서 갑, 을, 병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 뭘 하냐면 갑, 을, 병에게 있어서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가? 즉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시켜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의 귀속 여부를 살펴보세요. 경찰 책임이 인정되느냐 안 되냐 이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경찰 책임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갑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이렇게 나눠볼까요? 행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상태 책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갑은 석유 판매업자입니다. 을이 지금 과속을 하다가 유조차를 전복시켰어요. 갑에게 책임 인정됩니까? 간단하네요. 그렇죠? 보호감독하 있는 자.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죠. 그러면 갑에게는 행위 책임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이건 바로 뭐다? 지배자 책임이다. 이 지배자 책임은 자기 책임이 맞다. 그 다음에 상태 책임 인정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키는 그 위험물은 뭐죠? 물건의 위험 상태. 위험물이 뭐예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이 있고요. 하나는요, 오염된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겁니까? 기름이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위험물이에요. 두 번째, 오염된 농지가 있어요. 오염된 농지는 뭐냐면 지하수하고 맞닿아 있고 또한 이것이 취수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위험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김현태 선생님 사례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김현태 교수님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한테 상태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상태 책임은 뭔데요? 기름의 소유자입니다. 기름의 소유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 을이에요. 종업원 을에게 행위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까? 교통신호 위반하고 과속한 것은 종업원 을입니다. 유주차 전복시킨 게 바로 종업원 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을은 당연히 행위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얘가 인정되는 행위 책임은 바로 행위자 책임이다 이거예요. 행위자 책임. 상태 책임이 인정되겠습니까? 현재 유주차를 운행했던 것은 바로 종업원 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기름의 뭐예요? 점유 보조자였었습니다. 따라서 얘도 상태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요, 기름의 점유자다 이거죠.
농지주인 병입니다. 농지주인 병에게 행위 책임 인정됩니까?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농지주인 병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유체를 운행했던 을이 농지주인 병의 어떤 종업원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따라서 자신이 직접 어떤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을이 병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도 아니고, 따라서 병은 어떠한 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책임 인정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예, 얘네 둘이 묶여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서 얘가 바로 제3자가 되는 겁니다. 둘이가 합쳐서. 왜? 여기서 인정되는 이 지배자 책임도 갑의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하나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이 한 명이고 얘네 둘이 바로 제3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상태 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떠한 근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경찰권 발동이에요? 그 내용은 방제작업 명령을 하는 거죠. 방제조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이건 경찰 책임의 귀속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논의할 것은 바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예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 이게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입니까?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갑하고 을에게 있어서는 개괄적 수권조항, 일반조항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수질보전법 15조 3항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 있습니다.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 있어요. 얘도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도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나요? 양쪽 모두 다 똑같아요. 행위자 등에서 행위자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등으로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 등으로서 여기 뭐가 등장하고 있다? 수질보전법 15조 3항이 바로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행위 책임 인정 안 되고 상태 책임은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논의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얘한테 경찰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되는 게 바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괄적 수권조항. 개괄적 수권조항은 뭘로 논의하시면 돼요? 경직법 2조 6호. 경직법 5조 1항 3호? 아니. 경직법 5조 1항 3호는 뭐랑 관련돼서? 경찰 긴급권 발동과 관련돼서. 알겠죠? 여기서는 경직법 2조 6호. 경직법 2조 6호.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인정하죠? 개괄적 수권조항. 그래요. 판례도 인정하고요. 통설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다수 책임자 경합입니다. 다수 책임자 경합. 2010년도 기출문제에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거기서 뭐만 하면 돼? 거기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사례 21번에는 이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비교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의 들어가시게 되면 얘네들 중에서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 제거가 가능한 사람한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 제거 가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갑.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을병갑. 왜? 현재 여기서 병하고 갑이 지금 오염된 농지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에 있어요? 그럼 모를 문제예요. 그렇죠? 하지만 유서 전복시킨 을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을이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을에게 경찰권 발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을한테 경찰권 발동하는데 내려가는 경우는 뭐예요? 을이 도주했을 때. 을이 도주하고 없으면 을한테 경찰권 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 사업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예, 농지주인 병이 그래도 인근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선 여기 농지주인 병한테 농지주인 병이 뭐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얘가 2차적이에요. 2차적인데 얘가 예, 우선 토지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죠? 예, 지금 이 토지에 있거나 또는 예,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얘한테 경찰권 발동한단 말이죠. 근데 토지 위치에 있거나 인접 지역에 얘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가서 사업주한테 사업자 갑한테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 지금 이 농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죠. 얘가 이제 3차적이에요. 3차적으로 예, 인근 지역에 그 사업체가 존재한다면 예, 여기 있는 갑에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순서대로 을병갑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논의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설문 1번 답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뭐 문제점의 세 줄은 첫 번째 단락 세 줄은 이제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오염방제 작업 명령을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첫 번째 석유 판매업자 갑, 종업원 을, 농지주인 병, 밑줄 경찰 책임 인정 여부. 경찰 책임 인정 여부 이거예요. 경찰 책임의 귀속.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 위반 없이 경찰권 발동할 수 있으면 근거. 경찰권 발동의 근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3명 전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 얘 둘은 인정되고 이거 이렇게 되죠. 이거 X로 본다고 할지라도 2명이잖아요. X로 봤을 때 2명 잡으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죠. 예. 이거 2명 잡히면 갑하고 을 잡히면 뭐를 생략하면 돼요? 이걸 생략하면 되죠. 병 생략하고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답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if 제3자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농지주인 병의 경찰 책임을,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고 들어가서 3명 끌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 권력적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률요부 원칙에 적용을 받고 이거 권한규범의 형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쓰셔야 돼요. 왜? 이거 등장하잖아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논의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첫 번째,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두 번째,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세 번째,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순서대로 논의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거와 한계. 이 근거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법규상 한계라고도 얘기해요. 밑에 있는 한계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조리상 한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잠깐 심화학습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계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거와 한계를 묻든 아니면 한계를 묻든 이건 뭘 묻는 겁니까?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가능성. 가능성을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한계만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법규상 한계로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해 주시고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 경찰 재량의 하자 논의해 주시고 둘 다 논의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계만 묻는다고 할지라도 둘 다 우리는 검토합니다. 예.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리상 한계 얘기하는 것이고, 밑줄 경찰 편의주의상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광범위한 재량권 밑줄 그시고, 이런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적인 재량 행위, 즉 일반 재량이나 행정 재량에서 나오지 않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가 왜 여기서 꼭 굳이 등장하는 것인가? 계획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등장해요?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 논의가 나오죠. 경찰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선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 논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나온다고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요? 경찰 편의주의 원칙상. 아시겠죠? 경찰 편의주의 원칙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다? 경찰 책임 원칙이다.
그냥 우선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경찰 소고기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그리고 경찰 책임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이렇게 5가지 우선 소개를 해줘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게 되면 경찰 책임의 원칙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냥 경찰 책임으로 들어가셔야죠. 그쵸? 예. 경찰 책임의 원칙 들어가서 경찰 책임 들어가. 경찰 책임, 법률,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명령, 그래, 행정행위. 항상 뭘로 나와요?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행위. 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 이래서, 그에 따른 의무부가 됐을 때 의무를 말한다. 경찰 의무. 여기서 이제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 구분되고, 행위 책임 이제 너무 익숙하시잖아. 그죠? 경찰상 의무 위반에 따른 경찰 책임, 우리가 행위 책임. 둘 다 포함된다. 하나는 행위자 책임, 하나는 지배자 책임. 둘 다 포함된다. 상태 책임, 물건의 위험 상태, 동물의 위험 행위. 항상 뭐, 물건의 위험 상태로 나와요. 동물 나올 때 조심해 주시고. 그죠?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5번에서. 석유 판매업자 갑. 이거 들어갑니다. 경찰권 발동 가능한가? 가능성 밑줄 그시고 나서 가능성 거기 밑줄 그시고 화살표 땡겨서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근거와 한계. 근거와 한계. 근거가 이거. 한계가 이거. 알겠죠? 근거와 한계 논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한계 논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가? 행위 책임 측면 5페이지 넘어가시고. 직접 유효차를 운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 종업원 을은 고용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사용자의 고용인으로서 사용자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 밑줄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 네, 따라서 밑줄 지배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배자 책임. 따라서 갑의 행위 책임 인정돼요? 예, 지배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우선 인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책임 보시게 되면은 상태 책임. 지하수 및 상수도 취소원의 오염은 유조차에서 유출된 기름 및 밑줄 보세요. 기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오른쪽에 현재 오염되어 있는 농지의 위험 상태. 현재 오염되어 있는 농지 동그라미 2번. 현재 위험물이 2개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기름. 하나가 뭐라고요? 농지.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렇죠? 2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기름 부분. 기름. 밑에 기름의 소유자 밑줄 별표 쳐놓으세요. 기름의 소유자. 기름 여기도 치고 들어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기름 이것도. 이런 상황이면 기름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석유 판매업자 가백의 소유자로 상태 책임 인정된다. 여기서 기름 소유자 인정시켰어요. 인정. 그 다음에 이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 잡고 들어가 주십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수질보존법 제15조 몇 항이었습니까? 3항. 1항 뭐라고 돼 있었어요? 1항에서 예. 석유 제품 누출시키지 마. 1항. 2항 뭐라고 했어요? 누출시켰으면 제거해. 2항. 3항. 제거 안 했으면 제거 명령해. 3항. 지금 뭐예요? 명령. 사망. 그죠? 방제 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행정청은 당해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오염 방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의 근거 규정. 행위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에요. 등. 행위자의 사업주. 예, 사업주 밑줄 그시고 이거는 행위자가 아니라 등 쪽 등. 그래서 오염방제 작업 명령에 뭐라고요? 밑줄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예,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런데 근거 논의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근거 있는데 거기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모두의 요건도 논의한다 이거예요. 그죠? 요건도 논의합니다. 요건 들어가 보시고. 근데 여기서 요건이 뭐 있었습니까? 요건이 예, 세 번째 줄 밑줄 그세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하나만 밑줄 그을까요? 특정한 요건 밑줄. 특정한 요건 밑줄 그시고. 예,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으면 예, 그땐 특정한 요건이에요. 특정한 요건. 그다음에 밑에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세요. 이게 요건이었단 말이죠. 15조 3항의 요건이 뭔데요? 방제 조치 해야 될 의무가 2항의 근거에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망의 요건은 그와 같은 방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요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밑줄 뭐라고요?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이란 말이죠. 근데 설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설문에서.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거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밑줄 그시고 이게 요건 충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이것도 인정되고 이것도 인정되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친구예요? 이중 책임자고 경찰권 발동 되는데 15조 3항의 근거 있고 가능하다. 우선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 을 보도록 합니다. 종업원 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경찰권 발동 가능성 뭔데요? 근거와 한계. 이게 근거, 이게 한계.
근거 한 개. 6페이지 넘어가시고, 예, 종업원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과속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행위자 책임, 예, 자신의 행위에 대한 행위 책임, 밑줄 행위자 책임. 행위자 책임, 상태 책임. 상태 책임 왜 인정이 안 돼? 예. 아니죠. 이게 아니죠. 기름의 소유자가 아님으로가 아니라, 예, 기름의 점유 보조자이므로, 예, 바꾸세요. 기름의 점유 보조자이므로, 예, 상태 책임이 역시 인정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예. 종업원 을 역시 위험물이 되는 기름의 점유 보조자이므로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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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시켜야죠. 이거 왜 이래? 예, 답안 왜 이래? 네. 알레르기 걸려 있어서, 예, 알레르기 때문에 머리가, 예, 상태 책임 인정돼요. 예, 왜 안 돼? 예, 돼야죠. 경찰권 발동의 근거 보시게, 예, 똑같아. 그죠? 똑같아요. 예, 여기도 뭐, 똑같죠? 뭐예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게, 갑, 을, 병 모두 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15조 사망의 요건 충족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근거로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주인 병에 대한 경찰권 발동. 마지막에 요거 남았네요.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책임 인정돼요? 병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의 뭐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기가 무슨 행위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 행위 책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태 책임 가보시게 되면은, 예, 유효차가 전복됐어요. 유효차가 전복됐어. 농지주인 병이 유효차를 전복시켰어요? 아니, 농지가 밑에 있어.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어요. 비스듬하게. 위에가 여기 도로가 있어. 국도야, 국도. 예, 유효차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농지가 너무 깨끗해. 아, 내 농지는 왜 깨끗한 거야? 그래서 막 여기 경사를 기어 올라가서 지나간 유효차 다리를 딱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행위자 책임 없어요. 그죠? 행위 책임 전혀 없는 상태인데, 밑줄 7페이지 위에 제3자의 행위 밑줄 보시고,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나 자연재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화살표 당겨보세요. 비정형적 사건에 있어서의 상태 책임 인정 여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비정형적 사건에 있어서의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상태 책임 인정 여부 논의죠. 네, 학설 보시게 되면 긍정설 옆에다가 김현태라고 써주세요. 김현태. 예, 냉정하십니다. 부정설 옆에다가 박균성이라고 써주세요. 박균성. 예, 안 냉정하십니다. 예, 긍정설 보시게 되면, 예, 첫 번째 밑줄 본래적 지배권 방해 X. 본래적 지배권 방해 X. 두 번째, 객관적 외명적 상태. 예, 화살표 당겨서 뭐라고요? 경찰 책임 이코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이거는 행위 책임도 상태 책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비정형적 사건이 과연 어디까지인데, 예, 판정이 모호. 판정이 모호.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자연재해가 개입되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고 그 물건이 위험 상태에 있으면 지금 농지 지금 기름에 오염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농지가 기름에 오염돼 있지 않느냐. 예, 물건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상태 책임 인정되는 거지. 무슨 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냉정하신 거예요. 그죠? 긍정설. 부정설 보도록 합니다. 소유권자 등이 감당해야 될 위험력을 현저히 넘는 밑줄 비정형적 사건. 비정형적 사건. 예,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밑줄 보세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진짜 아무 기책 사유가 없다 이거예요. 병이 진짜 아무 책임이 없어. 해야 될 일 다 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다 물어버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라 농지가 지금 기름에 오염돼 갖고 지금 얘도 마음 아프다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얘가 희생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토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착하게 어떻게 생각해 본다. 두 번째 줄에 오히려 희생자의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농지주인 병이 유효차가 갑자기 전복될지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밑줄과 보시게 되면 예,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 병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비정형적 사건 상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저는 이쪽으로 왔어요. 일로 왔는데 이거 안 쓸 거예요? 배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점 있을 거니까 내가 아무리 견해 일로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로 살짝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라고요? if 딱 하나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if 딱 걸어가지고 문제점에서 제가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보세요. 상태 책임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게 되면
상태 책임 확대 제한을 시키는 견해가 이쪽이에요. 제한을 시키는 견해, 그리고 상태 책임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게 되면 if. 의하게 되면은, 농지주인 병의 상태 책임이 인정이 된다. 밑줄 상태 책임 인정, 이거죠. 그렇다면은, 위에서 갑하고 을 같은 경우엔 수질보전법 15조 3항에 근거해서, 방제조치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병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가능하겠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수질보전법 15조 밑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병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수권조항 밑줄 보시고,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조항이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일반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다음에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서 2조 6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시고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그래서 결국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이 된다 이거예요. 누구? 농지주인 병에게 방제작업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방제작업 명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근거법에 구속돼야 되기 때문에 2조 6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쵸? 2조 6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봐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9페이지 중간에 있는 반가로 5번에 있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의 밑줄 근거법의 구속에 따라서 경직법 2조 6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밑줄 경직법 2조 6호의 요건 구비. 오른쪽의 밑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지금 상황이 그런가?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농지의 대부분이 기름에 오염되어 있고 비라도 오는 경우에는 지하수, 상수도, 취수원, 식수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된가? 요건 충족된다. 요건 충족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결론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정리. 석유 판매업자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지배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됨과 동시에 위험물로서 기름에 대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태 책임도 동시에 인정되는 이중 책임자이며 두 번째, 종업원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한 행위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됨과 동시에 기름에 대한 점유 보조자로서의 상태 책임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을 역시도 무엇이다? 이중 책임이 인정되는 이중 책임자에 해당한다. 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위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태 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고 갑과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질보장법 15조 3항의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질보전법 15조 3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와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논의를 해주시고 이걸 근거로 가능하다, 긍정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수 책임자 경합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9페이지 중간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